기말 대비 총정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PPT 내용을 바탕으로 총정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3과에서는 국적 묻고 답하기, 이름 묻고 답하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영상 보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예요. 자, 나라 이름 맞추기 활동도 했었죠, 우리.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나라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加拿大, 美国, 일본, 이탈리. 우리 다 배웠던 나라들이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 이름이라는 단어 있죠. 名字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막 민지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막 희한하게 읽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얘는 名字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이름입니다. 이번 기말 시험은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주셔야 돼요. 叫는 뭐뭐라고 부르다 라는 뜻이고 什么 무슨,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다음 名字 조금 아까 봤던 단어고 是 무엇이다. 영어의 비동사와 쓰임이 비슷합니다. 얘의 반대말 무엇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是 앞에다가 뿌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뽀라는 글자는 성조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가성 글자인 是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뿌는 이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不是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나, 얘도 의문사입니다. 3과 4과에서는 의문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들 각각의 뜻 헷갈리지 않도록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또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뒤에 나오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라는 뜻의 나라는 의문사 있었고요. 고, 나라, 른, 사람. 한국은 아까 봤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쭉 읽어보신 다음에 해석 가리고 내가 이 문장들이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你叫什么名字? 너 이름이 뭐니? 我叫金东民. 你是哪国人? 我是韩国人. 쭉 발음해보시고 또 단어들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치환할 수 있는 표현들이 한국 대신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 이름 넣을 수 있겠습니다. 你叫什么名字？我叫金东民。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 영상은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나오길래 틀어봤어요. 중국어의 어순은 우리랑 다르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순만 맞춰주면 우리도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얼마든지 문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我是韩国人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순으로 나왔죠. 他是中国人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문장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진행했었고 자, 我是 땡땡른 이 땡땡 자리에는 나라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빙고 게임에 했던 나라 이름들 있죠. 모시그, 신자포 이런 나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림 한자 또 우리가 봤었고 이름 부르는 방법 중국에서는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나랑 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또는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친해. 그럴 때는 小자를 성과 이름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 지금 왕리라고 했어요. 성이나 이름 앞에 小 어리다라는 글자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小왕이라고 불러도 이 사람을 부르는 거고 小丽해도 이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또는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2번 반복해서 부르기도 해요. 이 사람의 성은 왕, 이름은 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리리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단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很, 아주 매우 라는 뜻이고 얘는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자는 한자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글자랑 비교해서냐면 老师 할 때 이 시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은 이 뚜껑 모자를 안 덮어도 잘생겼어. 근데 선생님은 모자를 쓰고 있어.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슈아이랑 시 기억해 두시고 떠라는 단어도 중요하겠죠.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고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我的书包 하면 나의 책가방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가족처럼 나랑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을 때는 덜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다음 朋友, 친구 요 단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친구, 我的朋友 해도 되고 또는 친구가 아주 나랑 친해, 너무 가까워. 그럴 땐 我朋友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美国 앞에서 봤고 마, 이 글자는 뭐뭐입니까? 또는 뭐뭐니? 이렇게 의문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무 때나 붙는 거 아니고 평서문 맨 끝에 붙습니다. 그래서 你是韩国人까지만 하면 평서문이에요.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문장 끝에 마 붙이게 되면 의문문이 됩니다. 你是韩国人吗? 너 한국 사람이니?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사과에서 배웠던 문장을 예를 들어서 해보면 你有哥哥吗? 이 문장 기억나나요? 你有哥哥까지만 하면 평서문이에요. 근데 마 붙으면 너 형 있니? 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加拿大라고 읽고 캐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볼게요. 他很帅, 쟤 진짜 잘생겼다. 이 帅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 뭐 好看 들어갈 수 있겠고 可爱 들어갈 수 있겠죠. 漂亮은 보통 여자한테 사용하는데 예쁘게 생긴 남자한테도 사용할 순 있어요. 그래서 他很漂亮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다음 他是我的朋友 그는 나의 친구이다 겠죠. 이 朋友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 他是我妈妈他是我爸爸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것은 나의 책가방이다 这是我的书包 이런 식으로 문장 또 바꿔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스스로 문장을 여러 번 계속 꼬아서 바꿀 수 있을 만큼 계속 바꿔보세요, 여러분. 他是美国人吗? 그는 미국 사람이니? 美国 대신에 또 나라 이름 마찬가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不是 아니야 부정 표현입니다. 실은 부정할 때 뿌로 부정합니다. 사과에서 나올 요 같은 경우는 뿌가 아닌 메이로 부정을 하죠. 他是加拿大人 그는 캐나다 사람이야. 他很帅他是我的朋友他是美国人吗不是他是加拿大人 자, 의문문 만들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평서문 문장 끝에 마 붙이는 거 他是美国人吗? 두 번째는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이 있었죠. 뭐 우리
什么 무슨 무엇이라는 단어 있었고 어느라는 나 있었고 또 사과에서 나오는 지 몇이라는 단어 있었고 또 뭐가 있더라? 누구라는 谁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뚜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뚜어 플러스 한 글자짜리 형용사랑 같이 쓰면 얼마나 형용사 합니까? 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자, 타흔 빈칸에 요러요러한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帅 잘생기다, 漂亮 예쁘다, 好看 하면 보기 좋다 또는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다, 근사하다 다 해석이 됩니다. 好看은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어요. 다음 可爱 귀엽다 라는 표현. 可爱는 여기 격음부호 기억해 주셔야겠죠. 격음부호는 아, 오, 으로 시작되는 음절 앞에 음절과 뒤의 음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거는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쉼표로 표시를 하는데 쉼표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시 단어 시안, 시엔, 쿠아이, 콰이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긍정, 부정 표현 볼게요. 긍정 표현은 시로 하고요. 부정 표현은 시 앞에다가 부정부사 뽀를 붙여서 不是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我是学生 하면 나는 학생입니다. 我是老师 나는 선생님입니다. 我是妈妈 나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요. 또 我是韩国人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부정 표현은 시 앞에다가 뿌만 붙여주면 돼요. 我不是学生我不是中国人我不是妈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력 탄탄에 있는 예문까지 봐주시고 여기에 있는 나라 이름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한어 병음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 이름들 帅 잘생기다 얘는 한자까지 봐주셔야 되고 한국 우리나라 이름이니까 얘도 기억해줘야 되겠죠. 다음 朋友 친구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과에서 중요했던 의문문 형식이에요. 你叫什么名字 이름 묻는 표현이고 什么라는 의문사를 사용했습니다. 你是哪国人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나 라는 의문사를 사용했고 얘는 국적을 묻는 표현이겠죠. 他是学生吗? 그는 학생입니까? 또는 그녀는 학생입니까? 얘는 말을 사용한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자들 한 번씩 쭉 써보고 기억해 보세요. 다음 중국인의 성씨와 중국어 이름 표현. 중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는 리 씨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성씨는 왕, 세 번째가 짱입니다. 이 세 개의 성씨가 한족의 약 22%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서남북 1, 2, 3, 4라는 특이한 성씨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자 표기가 가능한 이름은 한자를 그대로 쓰고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요. 우리가 중국어 이름 만들었던 것처럼. 이 김구 선생님의 성함도 한자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자를 그대로 쓰고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찐지어 이런 식으로 중국어 발음으로 읽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처럼 한자 표기가 어려운 외국어 이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의미나 뜻을 가진 한자로 바꿔서 발음을 해줘요.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발음을 빌려와서 만들었죠. 그래서 하이룬 칼러라고 읽어요. 나이팅게일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발음을 빌려와서 만들었어요. 난띵걸 격음부 들어갔네요.
어로 시작하니까 남간디, 베이토펀. 자, 요거까지 우리가 다 풀어봤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이씨고요. 중국에는 동서남북이라는 성씨가 있고요. 외국어 이름은 비슷한 의미나 뜻을 가진 한자로 중국어 이름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3과 정리는 모두 마쳤고요. 바로 사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일기들 다 읽어봤었죠.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국어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네. 친구. 친구는朋友였고, 친구 집에 아빠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셔서 친구의 끄거, 형이겠죠. 가족 사진을 봤는데 정말 모두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닮다라는 표현은 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끄거, 형이나 오빠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 성별에 따라서 형제, 자매의 호칭이 형, 오빠, 누나, 언니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내 성별과 상관없이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형제는 끄거라고 부르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마마는 엄마가 되겠고요. 쌍, 닮다. 그래서 사과도 마찬가지로 단어 중요합니다. 谁, 누구라는 뜻이고 얘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의문문이 됩니다. 他是谁? 쟤 누구야? 라는 표현이죠. 什么와의 차이점은 什么는 사물과 동식물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谁는 사람을 물을 때 사용한다 라는 점입니다. 这是什么? 이게 뭐야? 사물을 묻는 거겠죠. 근데 这是谁? 하면 이 사람은 누구야? 사람을 묻습니다. 자, 메이메이 하면 여동생을 뜻하고요. 여기에 여자를 가리키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像 하면 닮다 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A, 像, B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我像妈妈 하면 나는 엄마를 닮다 라는 거고 앞에 很자를 붙여주면 나는 엄마를 매우 닮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很은 수식해주는 말 앞에 쓰여요. 그래서 얘를 꾸며줍니다. 매우 예쁘다, 很漂亮, 매우 귀엽다, 很可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꾸며주는 말에 바로 앞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지 하면 얘도 의문사죠. 몇이라고 해석이 되고 10 이하로 예상되는 숫자를 물을 때 사용합니다. 네, 예외적으로 시간과 날짜는 10 이상이어도 지로 물을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우리 나중에 2학기 때 5과에서 배울 거예요. 자, 요 단어 쏘에, 살, 세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숫자에 뒤에 붙여줍니다. 뭐 3岁, 16岁 이런 식으로 나이를 셀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또 실제 발음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었죠. 今年 올해라는 뜻. 今이 지금, 현재를 뜻해요. 그리고 年이라는 단어가 해, 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해, 지금의 연도니까 올해라고 해석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취가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버린 해, 작년을 취니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년은 민티엔처럼 밝아올 해, 그래서 민니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他是谁? 그녀는 누구야? 징징이랑 동민이가 이제 호숫가를 걷다가 멀리서 어떤 꼬마 여자아이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她是我妹妹. 그녀는 내 여동생이야. 겠죠? 네,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를 수식할 때는 또 무엇의 라는 단어를 생략한다. 她很像你. 그녀는 매우 닮았다. 너를. 她几岁? 그녀는 몇 살이니?
자, 今年8岁 올해 8살이야 라는 표현. 내년에 9살이야. 明年9岁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나이를 말할 때는 나이, 숫자 뒤에다가 수를 붙여서 말합니다. 지는 10 이하로 예상되는 숫자를 물을 때 사용하겠고요. 또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를 나타낼 때 더를 생략한다. 그래서 我爸爸,我妈妈 이렇게 가족 속에 표현할 수 있고 친구 사이에도 나랑 아주 친하다 그러면 더를 생략하기도 한다. 그래서 爸爸, 妈妈, 哥哥 다 봤었고 姐姐 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 언니 또는 누나를 뜻합니다. 妹妹, 여동생, 弟弟, 남동생이죠. 爷爷는 할아버지, 奶奶는 할머니를 뜻합니다. 가족 표현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인 찾는 거 우리 했었죠? 넘어갈게요. 중국에서는 연령대별로 나이를 묻는 표현이 다릅니다. 다 해석은 우리말처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야?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중국에서는 쓰는 표현이 달랐죠. 그래서 또 많다라는 뜻이고 한 글자짜리 형용사랑 또어가 같이 쓰이면 얼마나 형용사 합니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 크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또다 하면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그죠? 직역해보면 그리고 니엔지, 나이, 연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10살 이하의 어린아이, 나이를 물을 때는 니지소이 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고요. 나와 비슷한 또래끼리 나이를 물을 때는 니 또다, 또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닌 또다 니엔지 라는 표현은 어르신의 연세를 여쭐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니 또다 我16岁 저 16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단어 볼게요. 有, 있다 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没有겠죠. 有는 뿌로 부정하지 않고 没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不有는 틀린 표현이에요. 자, 这 하면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물 또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거. 그래서 这是什么? 이것은 무엇입니까? 这是谁?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반대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글자는 우리 어느라는 뜻의 나와 매우 닮아있죠. 발음도 비슷해요. 다음 上 얘는 학교에 다니다 라는 표현이고 중국에서는 몇 학년에 다니다 라는 동사로 실이 아닌 샹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몇 학년이다 해서 동사 실 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샹을 씁니다. 중국에서는 3학년에 다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동사로 샹을 사용해 줍니다. 니엔지 이성으로 읽으면 학년이라는 뜻이고 얘는 니엔지랑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오종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는 초중, 초등학교는 小学, 대학교는 大学라고 불렀었죠. 자, 본문 볼게요. 你有哥哥吗? 有는 소유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 형 있니? 你有手机吗? 너 핸드폰 있냐? 你有书包吗?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요로 물어봤으면 요 또는 메이요로 대답해주면 됩니다. 요 있어. 这是我哥哥. 이 사람이 우리 형이야. 저 사람이 우리 형이야. 那是我哥哥.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他上几年级? 그는 몇 학년에 다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 안 쓰니까 형 몇 학년이야?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해석을 했었어요. 高中2年级 고등학교 2학년 줄여서 高二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장으로 통째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他上高中2年级 해도 되고 我哥哥上高中2年级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타는 장페이의 형을 뜻하니까 我哥哥라고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장페이는 형이 있고요. 요의 부정 표현은 没有고요. 你有哥哥吗? 哥哥를 书包, 手机, 电脑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한자 넘어가고 중국의 학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우리랑 똑같고 학년을 표현할 때는 학제 표현을 줄여서 사용해요. 그래서 초중 1年级 중학교 1학년을 줄여서 초2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다. 초중 3年级 중학교 3학년 줄여서 초3 小学는 초등학교, 초중, 중학교, 高中, 고등학교, 大学, 대학교.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中学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기본 학제는 소, 중, 대로 나뉩니다. 학생증 이름 이렇게 중국어 학년 大学一年级 대학교 1학년이란 뜻이죠. 20岁 20살 베이징 大学 그래서 베이징 대학에 다니는 박다솜이라는 학생이 학생증이에요. 우리도 수업 시간에 자기 학생증 만들기 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초중 3年级 나이 16살 16岁 학교 동의 초중 이렇게 다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요 있다라는 단어는 삼성이고 사성은 아니에요. 쉐이는 누구라는 뜻이고 소이는 나이. 닮다라는 뜻의 샹은 사성입니다. 삼성 아니에요. 니엔지 하면 학년, 니엔지 하면 나이, 연세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我有姐姐 소유 표현이죠. 나는 누나 또는 언니가 있다. 他16岁 그는 16살이다. 또는 그녀는 16살이다. 上几年级 몇 학년에 다녀?谁, 누구라는 의문사고 岁, 살, 세, 나이를 셀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인이 생각하는 숫자의 뜻, 중국인 좋아하는 숫자 또 싫어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숫자 3은 싫어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4도 싫어하는 숫자, 6은 좋아하는 숫자. 싼이라는 숫자는 헤어지다 라는 뜻의 싼과 발음이 비슷해서 이별을 연상케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싫어하죠. 스 같은 경우는 죽다 라는 뜻의 스랑 발음이 비슷해서 사는 죽음과 관련된 숫자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리오는 순조롭게 흘러가다, 물 흐르듯이 순탄하다 라는 뜻의 리오라는 글자랑 발음이 비슷해서 중국인이 선호하는 숫자입니다.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는 모습이고 때때로 건물에 따라서 F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 숫자 6은 중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66大顺 이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덕담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6666이 새겨진 번호판 완전 행운의 숫자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 번호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다음 숫자 7은 중국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숫자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치는 화내다 라는 뜻의 生气에서 치랑 발음이 비슷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예요. 8은 중국에서 아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다라는 표현을 파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파랑 빠랑 발음이 비슷해서 숫자 8은 돈을 불러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8입니다. 다음 지오도 좋아하는 숫자예요. 오래되다 라는 뜻의 지오랑 발음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숫자 9는 장수나 영원함을 뜻해요. 자, 요거는 2008년도에 열린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 입장권이에요. 자,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에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숫자 9도 중국에서 좋아하는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99송이 장미, 거기에다가 숫자 520을 새긴 거예요. 520은 중국어로 읽으면 520이라고 하는데 我爱你랑 발음이 비슷해서 520은 사랑해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은 벽에 9마리의 용이 그려져 있는 구룡벽입니다. 지오롱비라고 읽어요. 우리 한자로 읽으면 구룡벽이에요. 그래서 숫자 9는 옛날에는 황제만 쓸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숫자 9는 황제의 권위와 또 장수를 상징하는 숫자다. 왜냐하면 오래다라는 지오랑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3은 오래되다라는 뜻의 지오랑 발음이 비슷해서 중국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이건 숫자 9에 해당이 되는 거죠. 3은 싫어하죠. 왜냐면 헤어지다, 이별하다, 싼과 발음이 비슷해서. 4는 죽음과 관련된 숫자라고 생각해서 중국인이 좋아하지 않는다. 얘는 맞는 말이죠. 지오는 돈을 벌다 라는 단어랑 발음이 비슷해서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지 않죠.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이고 9는 장수나 영원을 뜻하죠. X.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3과 4가 기말고사 범위는 모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질문은 댓글 또는 구글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발견하는 즉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이번에도 중국어 점수 학년평균 7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알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